이금희 선생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네. 아마도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소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신 건데 또 제가 순간 또 선배님이라고 안 하고 네. 선생님이라고 좀 편하게 했었는데 하세요. 공감에 관하여는 책을 냈거든요. 어떤 책이죠 이게? 네, 정말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3년 만에 신간을 내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이거 내 새끼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내 새끼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제가 이제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 네. 강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진 4050 세대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자체 담당자든 회사 담당자든 100% 하시는 말씀이 요즘 2030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제 모교에서 학생들 우리 후배들과 한 22년 동안 한 2,250명과 수업을 하였고 네. 그중에 코로나로 후반부 몇 년 그리고 앞에 전반부 제가 강의가 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몇 년을 빼고는 15년 동안 1,500명과 티타임을 했어요. 1대1로. 그래서 저에게는 좀 빅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2030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하는지를 조금 이해하는 어른 세대라서 그럼 내가 이 세대 간의 징검다리를 놔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뭐 출판사에서도 추천해 주셨고 제 조카 뭐 후배 아름아름으로 한 청년 48분에게 사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4050과 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겪은 일이 있으세요? 그걸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이야기가 왔고 네. 깊은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번 책은 그분들이 안 계시면 쓸 수 없었던 책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까 티타임을 대학생들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금희 선배님처럼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고 권위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권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후배랑 대화를 한다. 아무리 후배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토크 지분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어떤 학생이 요새는 수업 평가를 다 하잖아요. 수업 평가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화를 강요함.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이걸 하지 말까? 나는 강요하고자 한 게 아니라 정말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였는데 근데 그 후배가 저를 가르쳤어요.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책에 썼는데 제 후배가 저랑 그 티타임 하는 걸 녹음을 했는데 27분 30초 동안 제가 듣기만 했대요. 전체 그 시간이 30분 중에서 30분인데 27분 30초를 그랬니? 그랬구나. 대단한. 그랬구나. 그리고 2분 30초 동안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서 녹취를 들어봤더니 결국은 그 후배가 저를 키운 거고요. 대화를 강요한 후배가. 사실은 이번 책도 조카가 큰 기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구상하고 이렇게 쓰면서 어느 날 운전하고 와서 옆에 앉은 조카한테 이러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야. 이럴 거야 했더니 조카가 이제 직장인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삼료 비슷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쵸? MZ세대들이 한다는 왜요 뭐 이런 거네. 얘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 그래서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모든 꼭지에 꿀팁 같은 걸 달았어요. 그러니까 책의 꼴이 좀 더 갖춰졌어요. 그래서 실은 언제나 저를 가르치고 키우는 건 대화를 강요함과 그래서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오창석 그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정치인들이 특히나 말이 좀 많잖아요. 말이 많죠. 그리고 앉으면 이게 직책이 높아질수록 과거부터 온갖 얘기 다 나옵니다. 내가 정계에 입문한 얘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 쭉 얘기하면 1시간 끝나면 본인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럼 저희 얘기할 거 없이 앞으로 청년 화이팅 하고 사진 찍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인데 조금 요즘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눈치가 빠른 의원들은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의 태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그 대화를 강요함 여기에 좀 충격받았는데 저도 재단에 이제 취임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신입 사원들은 좀 다르니까 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희 팀에 그 카카오톡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연락하냐? 사내 메신저로만 하고 퇴근 이후엔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다. 야. 그래서 혹시나 뭐 열정이 넘치시니까 뭐 퇴근하시고도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출근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야, 그런 정도로까지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세대
그 4050 세대가 2030 세대와 소통을 하려면은 공감의 능력이라는 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 공감에 관한 책을 쓰셨으니까 어떤 공감 태도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뭐 어떤 태도를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내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걸로 책 모임을 했는데 2030인 사람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회사의 4050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정말 소통하고 싶으세요? 그럼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좀 잘 지내고 싶어야 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시면 좋은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진짜 형 동생 정말 친했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집안 식구들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친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30년간 같이 지내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년퇴직 예. 때까지 같이 지내니까 누구네 집 애가 지금 몇 학년인지 이번에 수능을 잘 봤는지 대학은 어딜 갔는지 이런 거 다 알았고 그리고 저희 때는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선배들 남자 선배들 네. 같은 경우는 조근무를 해서 숙직을 같이 했다고요. 그럼 같이 자고 먹고 씻고 이걸 다 하니까 친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N번째 직장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고용 불안정 시대에 10명이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7, 8명이 정년퇴직했지만 지금은 1명이 정년퇴직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나의 N번째 직장일 뿐이니까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까지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면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그만두면 그렇죠. 아줌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정도만. 그냥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아니, 전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저는 평소에 이제 후배들하고 소통할 때 문자로 보내다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전화를 이제 수시로 하는 습관이 있고 주말에도 그렇게 의사 연락을 하는데 요거 네. 좀 잘못된 습관인 겁니까? 기준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40세 이후는 40세부터 50세, 60세 이쪽은 전화해도 괜찮아요. 거기 좀 익숙한. 그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근데 40대 네. 미만은요. 전화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콜포비아를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분 얘기 들었어요. 아이유 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엄마랑도 전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냥 톡으로 소통을 하고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인스타 DM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게 소통을 하니까 전화가 왜 어려우냐면 전화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톡 같은 경우는요, DM 같은 경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그렇죠. 내가 늦게 보거나 답장을 늦게 하거나 상대가 뭐라고 해도. 근데 전화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시나리오를 다 써서 그걸 보고 통화하는 젊은이들도 있대요. 아 진짜예요? 안녕하세요부터 안녕히 계세요까지 내가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부터 안녕히 계세요까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구경 선배네. 야, 그래서 갑자기 끊어버렸구나. 네. 받고 바로 끊어버리는 너무 게 놀라서, 보니까 놀라서. 네. 야, 그런 정도까지 저는 사실 저도 반응 이제 못했는데. 딱 마흔이 되다 보니까 이제 꼰대가 된 나이. 약간 네.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서 빨리 친해져야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알면서 가야겠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요즘에 진짜. 저는 또- 요즘 네. 요즘은 네. 죄송해요. 2030은요. 네. 카카오톡 안일금이 999개예요. 1000개가 그렇죠. 넘으면 999에서 멈추거든요. 네. 그건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선배들이 너무 많이 쓰는 매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카톡은 그냥 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인별그램에 보냈는데 저녁에 읽었구나. 그렇죠. 저녁에 보니까, 읽으면 네. 고마운 거예요. 안 읽어요. 이거 업데이트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업데이트 상관없어요. 업데이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업데이트 이전 때부터 네. 그렇게 안 읽고요. 그냥 DM 정도로 소통을 해요. 친구들하고. 아 저는 그리고 이 책 보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그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오딱을 먹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왜 웃으세요? 말고 그죠? 그죠? 너무 추억의 단어예요. 정말 추억의 단어예요. 뭐 옷 입으면 안 된다. 어디가 벌써 옆에 족구장이 있을 것 같고 옆에 계곡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딱이라는 단어를 10대가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그러니까 네. 2030 세대들이 네. 오딱이 뭔지부터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검색을 해봤는데 옷이 없는다는 거예요. 네. 옷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니까 주변에 4050한테 다 일주일 내내 그게 화제였다는 거예요. 오딱을 드셔보셨어요? 오치 얼마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사장님은 네. 진짜 크게 인심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딱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쌉니다. 3배가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냥 일반 훨씬 백숙보다. 비싸요. 네. 그러니까 3배나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오딱으로 회식을 준비를 하신 건데 네. 직원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회식의 메뉴는 막내가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건 갔다 와서 뭐 맛이 있었느니 쓸데없는 없었느니 얘기하지 말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막내가 부담을 가지니까 네. 막내가 검색들을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검색할 때 그냥 평 같은 것도 잘 보거든요. 음. 그래서 막내들이 저도 경험인데 막내들이 검색한 식당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의외로요. 네. 왜냐하면 막내들이요 선배들 취향까지 다 고려해서 다 잘 검색을 합니다. 예. 야, 그런 놀라운 얘기가 그럼 일치를 있는 건데. 맞춰주는.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20대와 40대의 연애 차이점. 그래서 20대는 연애하면 오빠 시카고 피자 먹으러 가. 40대 아재는 넣으면 능이백숙 먹으러 가자. 그래서 너무 슬픈 게 저는 딱 들어도 능이백숙이 맛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딱 10년 전 때 제가 회사에서 이제 어느 팀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특정이 되니까 부팀장을 할 때요. 팀장이 있고 요럴 때였는데 그 팀장 분께서 사실 회식을 굉장히 즐겨 하셨고 뭐 저야 그리고 자비로 사실은 많이 샀어요. 제가 부팀장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하고 2차를 꼭 노래방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배들은 그 노래방이 누구의 돈으로 내건 상관이 없고 그쵸. 가기가 싫었던 예, 거예요. 예, 나중에 예. 보니까. 아. 그런 걸 그때 깨닫고 언론사에도 보면은 그 노래방 회식 문화라는 게 갑자기 순식간에 예.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회식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럼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반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택근무를 하니까 회식을 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좀 큰 기업에서 회식비를 다 줬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회식을 했냐면 파자마 파티처럼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사다 놓고 그 온라인으로 회식을 했어요. 중 회식 같은 네,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 건배를 하고. 네. 근데 그걸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회식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직원이 100명이 안 돼요. 80 몇 명인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출이 2배, 3배로 계속 뛰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대표 두 분이 공동대표인데 40대,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젊은 기업이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한 금요일을 비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명동에서 강의를 했는데 명동처럼 맛집이 많은 동네를 골라서 늦지막히 그쪽으로 출근하게 만들어요. 어디로? 맛집으로. 미리 맛집을 몇 군데 골라서 그냥 부서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먹고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근처에 있는 이렇게 뭐 예쁜 강당 같은 데가 있는데 저를 부르셨는데 그런 데 다 모여서 간식 같은 거 드시면서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대표들이 나와서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해요. 내적인 보고, 외적인 보고, 우리 회사의 성장과 뭐 성숙 이런 거를 예, 대표들이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갔던 어떤 기업보다 그 기업의 직원들이 표정이 밝고 뭐라 그러나 스스럼이 없어요. 그렇구나. 어떤 직원을 만나도 저에게 다 친절하시고 다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예, 눈치를 보거나 내가 나서도 될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직원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야,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직원을 바라보는 그 사장의 시선이라는 것도 젊은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왜 그럴까 이런 물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마음을 먹기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예, 쉽지가 예. 않죠.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인간 세상에서도 아니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돌연변이가 있는 이유가 네.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네.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이 원래 개체가 다 멸종된다면 돌연변이라도 살아남아서 이 돌연변이가 우리 종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요. 다양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왜 그래가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도 우리 기업은 잘 나가는데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직장인 인증하고 대나무 숲이나 이런 데 글을 많이 남기고 정보 소통이 빨라요. 그러면 그 기업은 월급은 많이 주는데 존중을 하지 않아. 신입사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만에 퇴사하는 기업이 돼요. 그러면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따지는 것 중에는 워라밸과 이런 얼마나 신입사원을 존중해주고 네. 얼마나 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느냐는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 그 기업이 지금 위치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사실은 이사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을 다 강연을 다녀봤거든요. 네. 거기서 100% 하는 제도가 원온원 제도예요. 원온원.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그건 이사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1대1로 모든 그 조직원과 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심이어도 좋고 네. 차 한 잔이어도 좋은데 네.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원온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게 제가 아는 분이 부팀장급인데 그냥 얘랑 커피 마셨으니까 원온원 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부팀장님 저는 왜 원온원 안 해요? 그래서 너랑 나랑 차 마셨잖아. 아니 그거 말고 해서 얘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따로 시간을 냈대요. 네.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그냥 원온원 하고 싶었어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야. 내 얘기를 선배들이 듣는다. 내 얘기를 회사에서 듣는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원온원을 하세요. 그 바로 이제 꼬대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장난하나 진짜. 특별한 얘기 본줄 알았잖아. 회사라는 거는 이제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가 있으니까 네. 사실 그렇죠. 이런 접근이 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돌아오면 네. 예를 들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네. 왜 저럴까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쉽진 않죠. 근데 네. 이제 얘기는 그분들은 오히려 전 얘기는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나가고 지금도 이제 뭐 자유대학이나 이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좀 저는 충격인 게 아마 이 이야기를 86 선배들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보수 청년들이 자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마이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비주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기득권 체제 전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86이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에 막서서 우리가 비주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끈끈하게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유대학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보수 집회 지금도 주말마다 집회를 해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게 기인했을까? 왜냐면 지금 군사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예전에 무슨 임종석 실장이 뭐 홍길동이 돼서 수배를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정확하게 집회가 보장이 되는데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좀 전 들어보기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운동권과 비학생회, 그러니까 쉽게 비운동권 학생회가 네네. 출범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끼리 그 뭐 사회대에서는 어떻게 대학이든 아니면 토론장이든 간에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그냥 장벽이 세워져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걱정이 되고 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잖아요. 섹터를 더 나눠서 그 성에 더 갇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뭔가 좀 이렇게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심하다 보니까 네. 아예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들은 네. 확실히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많이 들고 저는 이제 올해 중반쯤에 이제 데이트를 한 번 했는데 정치 성향이 정말 완전 반대였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으로 반대였어요. 충격적 반대 심지어. 그분 이제 반대 집회를 나가시는 네. 거예요. 어머. 네, 근데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되긴 돼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성을 쌓아놓고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훨씬 심하게 악마화를 한 상태.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반대라는 걸 알았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네. 데이트를 중단하고
감자탕에 소주를 먹으러 갑시다. 어.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조심조심 하다가 그냥 편하게 얘기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오히려 훨씬 얘기가 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성적 매력하고 네. 정치적 동질감하고 네. 좀 어떤 면을 더 중시하는 편입니까? 이성적 매력이요.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훨씬 더 정치적 그거예요. 내가 출마했어, 내가 출마했는데 출마도 하는 그 친구가 훨씬 더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정치적 정견 문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영포티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2030과 4050의 인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50은 우리가 제일 힘들었어. 제가 만나본 4050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끼인 세대 우리는. 우리가 제일 힘들었지. 네. 봐, 우리가 IMF 때 우리 청춘이었단 말이야. 아. 우리가 제일 힘들었어.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이 크다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4050 세대는 거기까지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맞아요. 경우가 많고 2030 세대로서도 그래요. 누릴 거 다 누리셨잖아요, 선배님들은. 경제 호황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네. 이런 느낌? 근데 실은 이제 제가 뭐 BTS를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노래를 좋아하는데 실은 지금 BTS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저는 90년대 더 내려가면 7, 80년대부터 선배들이 쌓아온 음악적 유산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7, 80년대 음악을 들으면서 90년대 뮤지션들이 나타났고 90년대 어떤 날이라든가 유재하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뮤지션들이 계시고 이승환 씨, 이승철 씨, 뭐 이선희 씨 다양한 스펙트럼의 뮤지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자란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잔나비도 나오고 BTS도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두 분 같은 분들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라는 걸 좀 서로에게 알게 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그걸 꼭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성균관대 국무총리님이랑 아침밥 먹는 행사를 같이 다녀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얘기를 좀 짧게 나눴는데 저희가 있었을 때 제가 공학번 지금 이제 내년 2026학년도 그렇죠. 이제 20년 2006년생이지 뭐 대학생이에요 이제 제가 공학번이었는데 이제 그걸 그쵸? 넘어서는 네, 네.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생활 물가가 훨씬 더 높아졌다. 아. 성균관대 한에서는 성적 순으로 기숙사를 끊어버린대요. 그래요? 어머. 네, 그러면 냉철하구나. 보통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입소를 제외시키는데 그럼요. 성균관대는 그렇게 안 한대요. 어머.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성적이 되고 기숙사 신청한다면 들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네. 아예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대 기숙사에 들어가느냐 그냥 성균관대가 마련한 일반 기숙사에 들어가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생활비 그다음에 기본 교통비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성균관대 앞에는 계란말이가 2만 원인데 고대 앞에는 12,000원이래요. 계란말이 2개만 시켜도 지하철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서 아직 술을 먹는 계란말이 물가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때랑 정말 많이 다르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2년에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으니까 제가 딱 그때 한창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할 네네. 때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대 그 취업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스펙업, 네네. 지금 다음에 취뽀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행하는 문구가 1승만 하면 된다였어요. 근데 1승만 하면 된다가 100개의 취업 원서를 쓰고 99군데 떨어져도 한 군데만 합격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취업 뽀개기 하자 취뽀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회사 공채가 100개가 안 열려요. 아. 양질의 흔히 응시의 말하는 기회조차도 없구나. 기업이 없고 그마저도 대부분 경력직을 뽑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경력을 쌓기 위한 인턴을 하고 맞아요. 그 인턴을 통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 현실로만 보면 지금의 세대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네. 약간 다른 얘기를 조금 제가 평소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제가 강의를 하던 시절에도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장학금 제도에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적 순으로 장학금을 주잖아요. 근데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생들은요 알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알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학교 수업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성적이 좋냐면
왜냐하면 알바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집 애들이 성적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성적도 좋고 장학금도 받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러느라고 학점이 좋지 않아서 장학금도 못 받아서 또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저는 정말 이거를 좀 누군가가 좀 끊어줘서 이게 장학금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적 우수 장학금도 물론 있는 대로 있어야겠지만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성적 우수가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학생들을 장학금 그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이만큼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기회의 균등이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은 성적도 안 좋아, 장학금도 못 받아, 취업 준비도 못 해. 영원히 알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걸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된 근거가 된 분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 맞아요. 김남국 비서관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집이 가난한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 맞아. 장학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호를 약간 막은 게 아닌가라는 우스개 생각도 드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준비란 책을 이제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썼는데 대통령께서는 공부할 때 사법 고시할 때 책 여기 모서리에 앞점 같은 거 설치해놨대요. 졸면 찔려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근데 이런 삶을 지금의 대학생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국이 됐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학금 제도를 일부 대학교가 선택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바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생계나 이런 생활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먼저 지급을 하는 대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너무 다행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창석 평론가는 그래도 그 사장 남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뭐 주 시청자층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젊은 감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 2030 시청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덜어 네.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DM으로 소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씩 이제 20대 대학생 남녀가 팔로우를 신청하면 처음에는 약간 혹시 반대쪽인가? 일단 의심도 하고 막판하면 또 혹시 쌍욕으로 DM 보내거나 일단 이제 몇 개 체크해 보잖아요. 피드를 체크해 보면 성향이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마팔해 주면 방송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어머. 좀 너무 신기해요. 예. 저는 이제 올해 40이 돼서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학생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요런 청년 얘기들을 아이템에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또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네. 네, 그런 걸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죠. 네.